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가 이렇게 꽃을 피고 나면 저 이파리가 질 때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게 올 봄부터 시작이 이제 겨울 지나고 나서 꽃이 지고 이파리도 지고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알만. 속에 땅 속에. 근데 버리면 안 돼. 그렇다고 죽었다고. 그대로 놔두면서 물은 계속 똑같이 한 번씩 줘요. 물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줘요? 그러고 나면 네. 제가 네. 여름 지나고 가을 되니까 이제 저렇게 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싹이 다른 것보다 좀 작은 거야. 네. 그러면은 가을에 올라와서 봄하고 겨울에 이제 꽃을 펴. 봄까지 있다가 다시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고. 알뿌리 식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맛소니아 분갈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착한 다육 사장님께서 잠깐 맛소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분갈이 영상과 함께 또 오늘 책 주다가 좋은 글 한 편 들려드릴까 합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라는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린 양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르신이 먹는 물을 왜 흐리고 있느냐? 그러자 어린 양은 눈을 껌뻑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보다 더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물을 흐린단 말씀입니까? 할 말이 없어진 늑대는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다시 어린 양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보니 작년에 날 욕하고 도망간 녀석이 바로 너였구나. 그러자 어린 양은 다시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또 할 말이 없어진 늑대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날 욕한 놈은 네 형이겠구나. 네 놈이 형이 날 욕한 대가로 널 잡아먹을 테니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결국 늑대는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소리로 어린 양을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퐁텐 우화 늑대와 어린 양 중에서 낭독해드렸고요. 세상에는 돈, 명예, 권력을 거머쥐고 마치 자신의 세상인 것처럼 휘두르는 소수의 힘 있는 늑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잡아먹히는 어린 양들도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떠나 결국엔 힘 있는 자에게 약한 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감한 제3자의 등장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랑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고 방임만 한다면 이 세상은 소수의 늑대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른 건 그르다 하는 용기 있는 제3자들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정의롭게 되지 않을까요? 이 글의 명언, 재산을 잃은 사람은 많이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은 사람은 더 많이 잃은 것이며 용기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세르반테스. 네, 오늘 낭독해드린 늑대와 어린 양. 억울하게 지내지 말고요.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의를 위해서 함께 외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글 한 편 더 낭독해드리고 이 영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네요. 열흘 넘게 기다리는 강아지.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굳게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강아지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 집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이웃 사람들이 물과 사료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강아지는 먹을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전히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의 시간이 지나도록 강아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열흘 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빈집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혹시 못된 주인이 강아지를 버리고 이사를 한 것은 아닌가, 이 강아지는 유기견이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를 돌봐주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90세를 넘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아무도 장군이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할아버지는 뇌에 충격을 받았는지 심각한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도 다음날이 되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장군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던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고 장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하여 병동 밖에서 할아버지와 장군이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군이를 꼭 끌어안았고 장군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너무나 행복하게 핥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온 장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과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 후에도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어서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 후에도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어서 장군이는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할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장군이는 어디서든 잘 살 거라 믿습니다. 반려동물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이 글의 명언, 개들은 사랑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프리 무사예프 메슨. 네, 오늘 장군 이야기. 우리 반려식물 키우고 반려다육 키우시는 분들 보면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가족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글 2편 낭독해 드렸고요. 분갈이 완성된 모습과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 키우고 있는 마소니아 묵은 아이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 책주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